김경필의 오늘은 짠테크 내일은 플렉스 제대로 혼줄 나며 배우는 재테크 기본기 혼줄 2단계 모으기 137페이지부터 읽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예상 짜기.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실패하지 않기다. 지금 같은 불확실한 시대의 주식, 코인 등에 투자했다가 실패한다면 재기하기 어렵다. 우선은 성공하기에 앞서 돈 모으기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는 재테크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한다. 물론 재테크에서 오로지 돈 모으기만을 실천한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돈 모으기에 집중한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 과거 사회적으로 매우 큰 파장을 불러온 베스트셀러 아침형 인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성공한다는 사회적 싱드롬을 만들었지만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한다는 애리는 결코 아니다. 다만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소리다. 혼줄 2단계 모으기 138페이지. 돈 모으기가 재테크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월급쟁이로 부자가 된 이는 거의 100% 돈 모으는 데 성공한 사람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단기 저축 목표부터 세우자. 앞서 5년이든 6년이든 자본소득으로 향하는 첫 번째 허들은 1억 원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렇게 오래도록 고생해서 1억 원을 모은 사람이 그 돈으로 세계 여행을 떠날 리는 없다. 그러니 내 집 마련이든 사업 자금이든 확실히 생산적인 곳에 1억 원을 투자할 것이다. 이러한 거창한 미래 계획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저축에서는 단기 목표가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1년 안에 2천만 원 모으기나 1,500만 원 모으기 같은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마라토너들이 42.195km를 레이스하는 방송을 보면 해설자가 20km 부근까지 힘을 비축했다가 30km 시점부터 스퍼트를 올려서 승부를 거는 전략이라며 특정 선수의 계획을 소개하곤 한다. 하지만 실제로 세계적인 마라토너들의 인터뷰를 보면 그런 계획은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저 자기 앞에 주어진 1km 또는 500m, 아니 바로 앞 100m를 열심히 달리는 계획 말고는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마라토너는 42.195km를 뛰는 게 아니라 100m 달리기를 420번 해내는 것이다. 나는 내 앞에 100m를 어떤 속도로 뛰어야 할까? 혼줄 2단계 모으기 139페이지. 우선 1년 동안 얼마를 정기적금으로 모을지 정해보자. 목표 금액에 맞춰 정기적금의 월 불이득을 결정하라. 123조. 표 목표에 따른 월 저축액 잡조. 또한 투자가 정기적금의 50%를 넘어선 안 된다. 그렇다면 얼마를 투자할지 정해보자. 사실 단기 목돈을 만드는 시기라면 투자가 0이어도 상관없다. 편들을 하거나 직접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매월 본인이 정한 금액을 주식 계좌로 자동이체해 투자금을 모은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투자금이 정기적금 금액의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전체 저축액의 60에서 70%를 정기적금 같은 금리형 저축에 넣어야 한다는 의미다. 만일 50만원을 매월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면 최소한 100만원 정도는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적금에 납입해야 한다. 이는 손실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 장치라. 월 주식 투자액에 따른 적금 계획. 주식 투자액으로 30만원 적금 납입액은 60만 원일 때 총액은 100만원. 주식 투자액으로 30만원 적금 납입액은 60만원일 때 총액은 100만원. 주식 투자액으로 90만원 적금 납입액 50만원일 때는 총액 150만원. 혼줄 2단계 모으기 140페이지. 최소한 월 예산 3가지와 연간 예산 1가지로 구성된 소비 예산을 만들어라. 아무리 야심찬 저축과 투자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려면 저축을 하고 남는 소득을 어떻게 소비할지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 내 돈은 사실 나의 것이 아니라 공금이다. 미래의 나와 지금의 내가 함께 쓰는 공동의 돈인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로 내 돈은 당연히 내 돈이라고 생각해 소비 예산을 철저하게 세우지 않는다. 실패는 대부분 여기서 비롯된다. 예산 없이 두루뭉술하게 돈을 관리하다 보면 저축하는데 소득을 다 쓰느라 돈이 모자라서 결국 저축을 깨거나 저축을 하기 위해 마이너스를 내기 시작한다. 고정지출은 교통비, 통신비, 공과금, 대출이자, 모임회비 등이라서 사실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 매월 일정한 금액이 나가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변동지출 예산을 되도록 세부적으로 정하는 게 좋다. 이때 변동지출 예산은
최소한 3가지로 만들어야 한다. 꼭 만들어야 하는 월 예산 3총사. 1. 외식비. 2. 쇼핑비, 유흥비. 3. 문화생활비. 혼줄 2단계 모음이 141페이지. 필자는 개인적으로 위 3가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눈다. 변동지출 예산 80만원 사용계획. 항목 외식비 금액 25만원, 세부 항목 배달 금액 15만원, 치킨 7만원 포함, 기타 외식 10만원, 쇼핑비 30만원, 올리브영 5만원, 유흥비 30만원, 인터넷 쇼핑 10만원, 기타 15만원, 문화생활비 25만원, 커피 13만원, 도서, 공연 12만원. 요즘 가계부 앱은 사람한테 말을 건다. 위와 같이 예산을 입력해 놓으면 이달 외식 예산이 원 남았습니다라고 알려준다. 이렇게 소비 예산을 세부적으로 세워놓으면 답답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산을 만들고 소비하면 경제적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소비하면서 생기는 염려나 죄책감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혼줄 2단계 모음이 142페이지. 가계부 입으로 소비 예산 관리하기. 3월 수입, 영원, 지출 20만 6,950원. 한 달 예산 1,123.50원 남은 총 예상 지출 3,207.725원. 목표 달성을 위한 하루 예산 37.435원. 본장 16%. 총 예산 1,330.0원. 오늘까지 권장 지출 85.806원. 패션 쇼핑 0% 영원. 예산 300원 남은 예산 30만원. 뷰티 미용 % 영원 예산 50원 남은 예산 50원. 생활 0% 영원 예산 200원 남은 예산 200원. 의료 건강 0% 영원 예산 50원 남은 예산 50원. 식비 0% 영원 예산 150원 남은 예산 15만원. 문화여가 0% 영원 예산 50원 남은 예산 5만원. 온라인 쇼핑 21% 32,000원. 반려동물 0% 영원 예산 15만원 남은 예산 110. 공공공원 예산 50원 남은 예산 5만원. 외역 발령 예산 고정비 이상은 가계부행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혼줄 2단계 모음이 143페이지. 필자는 과거 소비하면서 죄책감을 많이 느꼈다. 스타벅스가 처음 한국에 상륙한 1999년 당시 한 잔에 2,500원 하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다. 이렇게 과용해도 될까 하는 찜찜함을 느낀 것이다. 아마 누구나 큰 소비를 할 때마다 이런 감정이 조금은 생길 것이다. 일종의 소비억려 중인데 예산을 세우고 나서 이런 죄책감이 모두 사라졌다. 사무실에 커피 머신이 있어 스타벅스 커피를 따로 사 먹을 일이 많지는 않았다. 그래도 지인이나 방송에서 만나는 PD 혹은 작가에게 생일마다 가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기 위해 매월 커피 예산으로 13만원을 정해두었다. 요금은 커피값이 하도 올라서 스타벅스 커피가 비싼 편은 아니지만 항상 예산 내에서 소비하니 마음이 편하다. 다음은 연간 예산을 세울 차례다. 이것의 이름은 앞에서도 언급한 계절 지출이다. 요컨대 특정 시즌에만 나가는 지출을 말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계절 지출 1. 명절 비용 2. 여행, 휴가 비용 3. 이벤트 비용 4. 겨울회복 비용. 혼줄 2단계 모음이 144페이지. 개인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재산세 등 추가 계절 지출이 있을 수 있다. 명절 비용은 설과 추석에만 더 나가는 지출을 말한다. 부모님 선물이나 용돈, 조카 세뱃돈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긴 연휴에 움직이다 보면 교통비나 외식비가 더 들어간다. 특정 계절에만 나가는 것이 확실하니 예산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여행, 휴가 비용도 계획 없이 마구 쓰다 보면 저축을 하기는커녕 마이너스가 나기 십상이다. 반드시 예산을 정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벤트 비용은 5월에 주로 나간다. 5월은 가정의 달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기념일이 많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부모님 생신이나 형제자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의 생일을 챙기는 것도 이벤트 비용에 포함한다. 이 역시 매월 나가는 비용은 아니고 특정한 시기에만 지출한다. 겨울 의복 비용은 주로 10일에서 12월에 나가는 계절 지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 12달 중 단 3개월을 제외하면 외도를 입어야 하는데 평소에는 월 쇼핑 예산에서 옷을 살 수 있더라도 겨울 의복은 패딩이든 부츠든 가격 단위가 만만치 않다. 보통 10일에서 12월에 겨울 의복을 한두 벌 정도 꼭 장만해야 겨울을 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따로 마련해두면 좋다.
이런 계절 지출 예산은 보통 월 평균 소득의 1.5배 이내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혼쭐 2단계 모으기 145페이지. 그 금액의 12분의 1을 매월 자동이체로 계절 지출 통장에 보내면 된다. 만일 보너스가 나온다면 그 금액을 한 번에 계절 지출 통장으로 이체해도 좋다. 명절 비용, 여행, 휴가 비용, 이벤트 비용, 겨울 의복 비용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아야 추후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정해놓고 매월 자동이체로 56만원을 통장에 넣는다. 머니 트레이너의 계절 지출, 명절 비용 100만원, 여행 휴가 비용, 상하반기 2번 여행 비용 350만원, 이벤트 비용 100만원, 겨울의복 비용 120만원, 총액 670만원. 머니 트레이너의 한마디. 소비 예산 쪼개기는 복잡한 듯 보이지만 막상 실천해보면 편리하고 과소비의 늘에 빠지는 것도 방지해준다. 여행을 떠날 때나 멋진 웹집을 할 때도 죄책감 없이 경제적 자유를 느끼게 한다. 목표와 예산을 세우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145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강남부적 따라잡기 경제TV, 강남부적 따라잡기 재테크투자연구소, 강남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변딩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